안녕하세요. 취업 보게 주는 코디 김태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또 살펴볼까요? 오늘은 바로 간편 결제 서비스로 유명한 토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은행도 잘 가지 않고 그리고 온라인 더더군다나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송금하고 더치페이를 하기도 하고요. 간편 결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스 외에도 다양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먼저 또 발을 내디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인기리에 사용을 했던 토스의 채용 정보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스가 어떤 기업이고 채용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서류와 또 면접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소개입니다. 토스는 업력 6년 차의 기업입니다. 2013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될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계열사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바 리퍼블리카 그룹이라는 모회사의 계열사로 토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 비바 리퍼블리카는 업력 7년 차의 스타트업 기업이고요. 이 기업 안의 계열사로 토스보험 서비스 주식회사와 토스 준비법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원수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 23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가 끝나가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다시 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이제 정보들을 조금씩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548억 2천만 원 정도 선으로 잡히고 있고요. 업종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스를 제공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통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명은 이승건 님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가장 크게 나와 있는 문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최고 수준의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사람들에게 높은 자율성을 보장해서 위대한 성과를 이끈다.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간단한 문장인 것 같지만 이 문장 하나만으로 많은 것들을 또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뒤에서 복지 수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보시면서 아마 이 문구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을 갖춘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갖춘 이들에게 높은 자율성을 보장을 한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우리는 제공을 하면서 너네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뒤에 소개할 복지 수준을 함께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쭉 보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력적인 출퇴근 제도가 있어서 시간 타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고 당연히 늦게 출근하면 조금 더 늦게 퇴근을 하고 기본적으로 일찍 출근하는 시간과 두 가지 타입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격 근무도 가능하고요. 별도의 승인이 없이 휴가를 무제한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자율성을 주는 대신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역할은 꼭 수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속 3년마다 리프레시 휴가를 1개월을 주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전사가 휴식을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아도 어느 정도의 휴식과 본인이 일하는 타임에 대한 균형이 조금 잘 맞춰져 있다. 그리고 휴식한 만큼 본인이 충전 잘 해서 다시 업무로 복귀를 했을 때는 최고의 역량을 끌어내 달라. 이런 얘기들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량에 맞는 연봉을 제공한다던가 업무 관련된 비용들은 100% 도서나 워크숍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직장 뭐 단체 보험, 체력 단련비, 통신비 이런 것들은 뭐 타 회사에서 저희가 많이 비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 직원 개인 법인카드를 지급을 해서 10대나 뭐 야근 늦게 끝나는 부득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교통비로 혹은 식대, 점심, 저녁까지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토스에 왜 입사를 해야 될까? 우리는 왜 토스라는 기업에 고려를 좀 해봐야 될까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지금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즉 선배가 되겠죠. 선배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추가적으로 내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성을 항상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이 많이 따른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연결이 좀 되죠.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나 이 기업뿐만 아니라 자율성이라는 것이 제공이 됐을 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을 꼭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자율성이 강한 것이 뭐 무조건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요. 뭐 장단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토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잘 맞을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 자율성 안에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매칭을 시켜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봉과 재무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동종업계 상위 1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영업이익과 매출액 그리고 당기순이익, 자본금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단기순이익은 일단 2018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의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또 올 한 해 기록이 아직 덜 집계가 됐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봉에 대한 정보인데요. 연봉은 정확하게 이제 수치로 오픈된 정보가 많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결과는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최신 기사 중에 하나가 이 대표가 토스의 대표가 연봉의 1.5배 그리고 작년의 연봉만큼의 보너스를 주고 경력직을 파격적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의 이제 최신 뉴스를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토스라는 회사에 대한 최신 뉴스를 보실 때 단순하게 그냥 토스로만 검색을 하셔서 최신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의 이름만을 검색하시고 그 이름에 올라오는 기사들만 많이 보시는데 여기에서는 하나 플러스해서 이 회사가 나타내는 특징 같은 부분들 혹은 이 회사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 대한 업종에 대한 산업에 대한 기사도 함께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분의 간편 결제 서비스라는 것도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비교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크게 봤을 때는 서비스 분야 혹은 어플리케이션 분야 이렇게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토스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사 차지하는 비율은 아마 이 첫 번째 뉴스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요. LG U+가 토스 운영사와 결제 사업 매각 계열에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토스의 아까 모회사였던 비바 리퍼블리카와 LG U+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송금 플랫폼과 상호 보완 역할을 좀 하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내비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이 된 토스뱅크입니다. 아마 다른 뭐뭐 땡땡뱅크 이렇게 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에서는 세 번째로 인터넷 은행이 된 토스뱅크입니다. 그래서 토스뱅크가 K뱅크나 뭐 카카오뱅크 이에서 또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얼마만큼의 또 자리를 차지할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승건 대표에 대한 소식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건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이 사람이 어쨌든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기사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스나 요기요, 웨이브, 우리가 이용자 수 자체가 굉장히 증가를 했다. 그리고 토스는 1,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토스, 요기요, 웨이브 등등의 기업들은 저도 함께 다뤄본 기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소위 얘기하면 핫하게 떠오르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토스를 포함한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거론이 되고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미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스의 채용 정보를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이번에 채용 정보가 오픈된 것은 토스 보험 서비스에서 채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토스 보험 서비스에서는 대규모 채용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HR 분야, 교육, 총무, 영업 등등의 많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형 절차를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되어 있다, 타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간편화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서류 전형과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후에는 바로 합격의 결과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특이했던 점은 1차 인터뷰 때 포지션에 따라서 전화 인터뷰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의 후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서류가 통과된 친구들은 전화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로 간단하게 인터뷰를 본 후에 또 합격한 친구는 실제 이제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최종 면접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는 최종 면접을 보고 결과에 이제 기다리게 되는 순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라는 것은 어쨌든 면대면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리로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뉘앙스로 내 음성이 전달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분석하고 있는 기업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고 올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 바로 상시 채용이죠. 채용 시 마감이라는 이 단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픈은 됐지만 채용 정보가 마감일은 아직 남아있지만 분명히 상시 채용은 더 일찍 끝날 수 있다는 점, 더 일찍 적격자가 나타나면 마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는 준비된 자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시 채용이 떴다, 혹은 내가 기다렸던 기업이 채용을 실시한다라고 하시면 바로 본인이 준비된 내용 점검 한번 하시고 수정하시고 업데이트하셔서 바로 접수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때는 스피드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홈페이지 자체에서 지원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완료가 되겠고요. 그 나머지 사항 등은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 제가 보험 분석 매니저라는 직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직군은 신인 육성 프로그램 이름이 옆에 이렇게 부제로 달려 있었는데요. 보험 분석을 하는 매니저로서 본인이 적합한 인재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려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 그리고 우대사항까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직군에 대해서 이렇게 직무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떠한 친구가 필요한지, 즉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대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본인이 어려우시면 보시면서 체크를 좀 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군 중에 하나는 교육 매니저라는 파트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 우대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대사항 같은 경우들은 본인이 해당하는 스펙들이 있으면 꼭 체크를 해주시고 어필을
해주시는 것이 우대를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대상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능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본인이 교육에 관심이 좀 있다. 근데 이 일을 내가 토스라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한다면 어떨까? 그리고 보험에는 관심이 얼마만큼 있고 내가 능력을 얼마만큼 갖추고 있을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비교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지고 온 이 교육 같은 파트는 어떤 기업을 가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이거든요. 이 직군이 아니더라도 어느 기업에나 있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왜 내가 이 직무를 이 회사에서 해야만 하는지 이 포인트를 잘 잡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렇게 팀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군들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본인에 맞는 내용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하나 체크해 줄 점은 인재풀 항목이 따로 또 홈페이지에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재풀로 지원하신 서류는 해당 포지션이 채용 모드로 전환이 될 때 우선적으로 검소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인이 채용이 뜨지 않더라도 관심이 있어서 인력풀에 내 이력서를, 이력사항을 올려놓고 싶으시다면 잘 정리해서 이 인재풀 메뉴란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피드백을 원하신다면 인재풀이 아닌 위에 있는 포지션으로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언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홈페이지에서 보는 화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보험 분석 매니저 같은 경우, 그리고 신인 육성 프로그램과 인재풀에 해당하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할 건지를 본인이 클릭을 잘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보험 분석 매니저라고 해서 두 가지가 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등록하기나 지원 서류 내기까지 클릭하시고 홈페이지 자체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인재풀을 등록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지원서에 대한 질문을 제가 오른쪽에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 먼저 보시면은 인재풀 등록하기는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지원 경로, 마지막에 자유 양식의 포트폴리오나 경력 기술서를 파일로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자유 양식의 포트폴리오나 경력 기술서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를 하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유 양식이 주는 또 장단점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은 자유 양식이니만큼 지정된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강한 능력적인 부분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를 시키는 거, 표현을 해주시는 거, 여기에 중점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력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고 아래 4가지 항목, 즉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소개서로 작성을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스보험 서비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기대하는 점을 나눠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눠주세요, 뭐 기술해주세요, 적어주세요 이렇게 종결 어미를 좀 다양하게 썼다는 점이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쉽게 바꾸면 왜 지원하셨습니까?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기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각 회사별로 회사의 특징에 맞게끔 언어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문장이 길어진다고 해서 표현이 달리됐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본인이 준비한 대로 답변을 충실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 매니저로서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말씀을 해주세요. 본인의 강점, 약점, 장단점 쓰는 거 너무 많이 준비를 해봤죠. 그 장단점에서 기본 틀에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맞게끔 매칭을 좀 시켜주고 표현법을 바꿔주시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업 혹은 일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을 작성을 해주세요. 본인은 이 일에 대해서 혹은 직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감없이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끄럽게 정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결국 면접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사실적인 팩트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그래서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지? 이슈화된 게 있었어?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좋다고 생각하니? 나쁘다고 생각하니? 라는 본인의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결국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나의 생각,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위 내용 외에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기술을 해주세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웬만하면 다들 쓰시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문항에 자기소개서를 쓰시면 서류 전형이 종료가 된다는 점 보실 수 있겠고요. 면접 후기로 해서 기출질문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엄청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보통 이상의 어려움을 대부분 면접에 갔던 친구들이 느끼고 왔다라는 것이 후기의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화되어 있었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이러한 좀 그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간편하다고 해서 단순화되어 있다고 해서 면접도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물어보겠지, 인사만 시키고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만 하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여기에서 눈여겨볼 질문 중에 하나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며칠 전에 그 분석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에서도 나왔던 항목인데 순서 나열하는 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 있었죠. 지금 몇몇 기업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어를 던져주고 그 단어는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의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시라. 거기에 대해서 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쉬운 상황이지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쓰레기통이 주변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치웠는데 원래 이 쓰레기통 주변을 치울 담당자는 다른 부서의 사람이다. 근데 하필이면 치웠는데 여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상황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을 대처하는 상황에 있어서 특히나 이 상황은 나의 담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컴플레인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상황 대처 질문이 들어오면 그 상황이 지금 놓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는 거.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처를 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됐다면 그 말을 이제 면접의 상황에 맞게끔 깔끔한 문장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황 대처 질문이 나오면 그 상황을 들으면서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고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내가 대처할 부분을 그대로 답변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질문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이전에 경력이 있다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혹은 신입이라면 본인이 주로 했던 그룹 활동이라든지 프로젝트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활동 경험, 본인이 했던 모든 경험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꼭 해놓으시는 게 이 토스라는 기업의 면접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토스라는 기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업에 대한 분석을 좀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주면서 그에 맞는 환경을 우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최고의 역량을 본인이 뽑아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주십사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가치관이나 회사 소개, 그리고 면접 질문, 지원서, 문항, 다양한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곳곳에 이러한 것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그에 맞는 그러한 성향과 맞는 본인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러한 스타일과 맞다면 토스라는 기업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토스라는 기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토스 보험 서비스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관련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토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드릴 부분은 바로 토스의 공식 블로거를 꼭 짚고 넘어가시라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살펴보는 게 지금 이 토스라는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많이 보는데요. 특히나 준비생의 입장에서 토스라는 기업에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바로 토스의 공식 블로거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2월 최신 자료가 이번 달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12월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멈춰진 자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자료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최신 정보를 바로바로 습득을 할 수 있고 이 회사에 대한 기업을 충분히 발빠른 정보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까지 잘 한번 살펴보시고 토스라는 회사가 어떤 기업이고 어떠한 문화를 가진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일하는 즉 선배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꼭 비교 분석해 보시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사용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죠. 토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채용 정보, 서류와 면접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본인이 갖춘 역량이 있다면 토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취업 보게 해주는 코디 김태희였습니다.